안녕하세요. 이유책방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유책방의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도 한 주간 또 굉장히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책 리뷰 영상을 오랜만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협찬 없이 내돈내산으로 읽고 리뷰를 하는 영상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SF 장르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 좋아하시나요? 저는 SF도 좋아하고 김영하 작가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 김영하 작가님이 9년 만에 장편 신작을 내셨는데 이게 또 장르가 살짝 SF가 섞여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정확히 SF 소설이야 라기보다는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배경이라던가 상황이 SF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SF 소설이다 라고 조금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김영하 작가님 어떤 분이신지 작가 소개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하 작가님은요. 장편 소설로는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 퀴즈쇼, 빛의 제국, 검은꽃, 아랑은 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소설집으로는 오직 두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호출이 있고요. 여행에 관한 산문으로는 여행의 이유와 오래 준비해온 대답을 내셨고, 산문집으로 보다, 말하다, 읽다의 합본인 다다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몰랐었는데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또 번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는데 이게 김영하 작가님이 번역을 하신 건지는 몰랐었네요. 제가 읽은 게 김영하 작가님이 번역을 하신 게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 아내분과 사시면서 여행, 요리, 그림 그리기와 정원 일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작가님이 지금 작가 소개에는 보통은 작가 소개에 수상하신 상들 내역을 완전 많이 적어두잖아요. 근데 김영하 작가님은 이게 제가 일일이 말을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상을 받으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옆에는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 띄워두긴 하겠지만 제가 또 일일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수상 내역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작가님은 김영하 작가님이 최초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작가 소개를 넘어갔으니까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책 자체가 줄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 소년이 어떠한 계기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요, 이 소년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고요. 여행 과정 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다양한 인물들과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소녀와 하나하나 작별 인사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감상으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영하 작가님이 9년 만에 신작으로 낸 소설이잖아요. 이 책이 오래전에 이미 밀리의 서재에서 실제 책을 구독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오픈이 되었던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는 평이 그리 좋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후루룩 뭔가 하다 만 느낌? 뭔가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간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장편 소설이 되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전 버전을 읽으셨던 분들이 많이 피드백을 해주셨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내용이 뭐 어떻고 저쩌고를 떠나서요, 지금까지 김영하 작가님이 쓰셨던 소설들과는 결이 굉장히 다른 소설, 그러니까 SF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성 작가의 분류가 되는 작가님이신데, 본인이 쓸 수 있는 것,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도전 정신에 있어서 와,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TV에 많이 이제 나오시면서 김영하 작가님이시란 분이 굉장히 도전 정신도 있으시고 또 굉장히 엉뚱한 부분이 있는 작가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엉뚱함과 도전 정신이 이 작별 인사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고요. 이 책에서의 주인공인 철이는 끊임없이 계속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소녀, 철이가 만나게 된 소녀인 선희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까지 고민을 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선희의 영향을 받아서 철이도 끊임없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인지는 정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읽게 되신다면 나도 고민을 해봐야겠다. 정말 나라는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결국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갖고 떠날까, 모두와 작별할 수 있을까, 어떤 작별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건 정말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독서 모임에서 제가 선정을 해서 읽게 된 도서인데요. 그때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구분해낼 수 있을까, 다른 생물들 또는 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들과 어떻게 구별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논지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독서 모임 때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생물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 책 한 구절 속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어디까지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어디까지 나일까? 팔도 교체할 수 있고 다리도 교체할 수 있고 몸의 모든 부분을 교체할 수 있다면 그 부분들은 나가 아닌 거잖아. 그게 없어도 나는 나일까? 그렇지, 뇌가 그 경계일 거야. 의식은 거기서 생겨나니까. 그렇다면 미니는 그대로 미니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의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기억을 모두 잃기도 하고 사상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잖아. 또 약물에 중독되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그것은 그대로 나일까? 나일 수 있을까? 이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어디까지를 나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독서 모임에서도 토론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듣게 되는 순간 진짜 뭐지? 예를 들어 제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 북튜버라는 사실조차도 잊게 된다면 그건 정말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기억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온전한 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완전 이렇게 상충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제가 쌓아왔던 기억이 다 사라지면 그건 내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책은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바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많이 생각이 들었던 책 한 권은 김초엽 작가님과 김원영 작가님이 쓰신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이 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까 팔도 교체할 수 있고 눈도 교체할 수 있고 다리도 교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에서도 그러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인공 와우라던가 휠체어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다양한 로봇 팔들도 나오잖아요. 의족들도 이제
최첨단화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겐 그것은 자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몸이 모든 것을 기계로 교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 또한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뇌를 이식받을 경우에 그것은 나의 뇌가 아닌데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계속 끊임없는 질문이 들면서 요즘 그 질문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이 더 재밌었던 건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들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을 찾아야 하고 나 자신이 단단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들인데 결국에는 모든 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런 것에 꽂혀 있어서 모든 책에서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책을 읽던 나 자신이 단단해져야 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책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철학적인 논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불교 사상? 그런 사상들이 깊이 녹아있는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점은 김용하 작가님의 인스타를 제가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김용하 작가님이 언젠가부터 특정적인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신 적이 있는데 책에 나오는 몇몇 캐릭터가 그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과 겹쳐지면서 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 친구는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는 좀 상상을 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쓰셨을 때 소설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긴 하지만 영상화를 조금 생각을 하고 쓰신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게 소설보다는 영상화가 됐을 때 훨씬 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더 눈에 보이기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괜찮다면 요즘 소설들 굉장히 많이 드라마로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별 인사도 언젠가 드라마나 영화화가 된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리뷰를 해봤는데 책 줄거리를 길게 소개해드리지도 못했고 결국에 제가 리뷰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만 계속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 책을 읽으실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신다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구절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 캐릭터들 하나하나에 충분히 몰입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의 주요 인물은 4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4 인물에 몰입을 해서 4번 읽어보신다면 정말 책을 덮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란 누구일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마지막 예쁜 멋진 작별 인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만큼 내 인물이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릅니다.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서 또 빼오실 거 있으면 빼오시고 버릴 건 버리면서 나만의 가치관이 딱 잡힌 길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즐거우셨거나 리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조심히 내려가세요.